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한덕수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요청해 왔습니다. 5월 10일 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4월 25일, 5월 2일 및 3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교섭단체 대표연과 협의하여 인사청문회법 제9조 3항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0표 중 가 208표, 부 36표, 기권 6표로서 국무총리 한덕수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부결 쪽에 무게를 뒀던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가결로 당론을 정했는데요. 결국 비대위가 비대위했습니다. 또 눈치보다 패를 내어주고 말았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행태를 반복할지 한숨만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투표 결과는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에 통과된 겁니다. 그만큼 부적격자였다는 반증인 거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당론을 정하는 의원총회에선 3시간 동안 난상 토론이 오갔는데요. 당초 민주당 지도부와 상당수 초선 의원들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총 초반에는 부결시키자, 또 오늘 표결하지 말고 연기하자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제가 어제도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당내에선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원칙대로 부적격한 후보에 대해서는 부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또 찬성 표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요. 오늘 하여튼 의총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예요. 그러니까 공직에 있다가 로펌에 가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다시 또 공직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였던 사람인데 네. 이런 게 이제 만연하게 되면은 사실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적격한 것 아닌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전에부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고 또 연계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지 예. 않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 자체로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는 게 맞겠죠. 예. 하지만 결국 1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민심 역풍을 우려한 의원들이 많았던 거죠. 전형적인 수박들의 눈치 보기 행태를 또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상임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인준해주자고 힘을 실은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씁쓸합니다. 결국 투표로 당론을 정했는데 가결 쪽이 좀 더 많았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민주당은 대승적 결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명 동의안에 찬성은 했지만 한 후보자가 부적격자라는 점은 분명히 했는데요. 자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지만 새 정부의 첫 총리라는 점과 윤석열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방지법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저는 그 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명 직후에는 분위기가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청문회 날짜를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관련된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게 정말 김현장에서 4년 4개월 일하면서 고문료 20억 받았다는 얘기,
한 공직 퇴직 이후에 10년 동안에 44억을 축제했다는 얘기. 배우자 미수품 관련해가지고 법인들도 사과하고 막 그랬는데 네. 관련 자료를 하나도 안 준다는 얘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부정 여론이 높아졌거든요. 그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신 게 2007년입니다. 네. 그 이후에 15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또 총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총리 2번 하는 것도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1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과연 이 15년의 세월 동안 한 후보자가 했던 일을 보면은 제가 봐서는 다시는 공직에 들어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 국무총리를 하셨는데 총리까지 했습니다. 대통령 아닌 이상은 다시 공직에 돌아갈 일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돈 버는 일에 너무 열중이셨던 것 같아요. 김앤장에서의 정관 예우라든지 그리고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회전문 인사의 끝판왕이 돼서 아마 이 대한민국 공직 기강은 한덕수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되는 순간 모든 밖에서 로비 활동하고 있는 정관들이 네. 우리 공직 기강을 다 무너뜨리는 그 상징적인 인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국민의힘과는 당연히 다를 수가 있겠죠. 의원총회 뒤 일부 민주당 의원은 답답하다, 기권하겠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임명이 보류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인데요. 고래 힘줄처럼 버티게 하고 있는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에서조차 골칫거리인 거죠. 여권은 겉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정호영 후보자 문제는 별개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한덕수 총리 인준이 통과된 마당에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한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렵게 조성된 해빙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텐데요. 계속해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 이번에도 한 총리 인준만 받고 정호영 후보자를 밀어붙이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정 후보자는 결국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로 조만간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매일같이 미친 듯 사과를 요구하며 또 사과를 해대고 있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덕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하락세가 상상 이상입니다. 이번 주는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지방선거 승부처 중 하나인 충청권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둘째 주 직무수행 지지율은 간신히 51%를 기록했는데요. 임기 초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물론 또 폭락하겠지만 말이죠.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7일에서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물었더니 국힘당이 43%, 민주당이 29%, 무당층이 23%, 정의당이 4%, 그 외 정당 1%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는데요. 국힘당 지지율은 지난주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인 45%를 찍고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10%포인트 하락한 31%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주 30% 선까지 무너졌는데요. 한국갤럽은 지난 3월 대선 직전부터 5월 첫 주까지 양당 지지도가 비등했으나 지난주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힘당이 상승하고 민주당은 하락해 격차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지방선거 주요 승부처인 수도권과 충청에서 모두 국힘당이 앞섰는데요. 서울은 국힘당 43%, 민주당 31%, 인천 경기는 국힘당 42%, 민주당은 33%였습니다. 특히 대전, 세종, 충청에서 국힘당 50%, 민주당 13%로 격차가 컸는데요. 민주당의 충청권 지지율이 일주일 새 17%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충남 천안이 지역구인 박안주 의원의 성비위 등이 충청 민심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안주 의원의 신병 처리를 서둘러 했어야 하나는 의문이 듭니다. 전략적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힘당은 아직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이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미룬 상황인 거죠. 누가 더 똑똑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한 걸까요? 박지원 위원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민주당 파괴 행위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정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당신의 뻘짓이 민주당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